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일을 마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넷플릭스를 켰죠. 오늘은 기필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힐링하리라 다짐합니다. 액션? 로맨스? 아니면 요즘 뜬다는 다큐멘터리? 스크롤을 내립니다. 또 내립니다. 예고편만 살짝 봅니다. 이건 별로 같은데 이건 평점이 좀 낮네? 그렇게 30분이 지납니다. 결국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지난번에 봤던 시트콤을 다시 틀어놓거나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심 메뉴부터 인생의 진로까지 우리 앞에는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왜 우리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퇴사와 이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메뉴 고르기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혹은 상황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주는 법, 바로 결정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인생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옛날 철학 이야기 중에 뷔페에서 굶어 죽은 당나귀라는 아주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비리당이 만든 역설인데요. 아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당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의 왼쪽에는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건초 더미가 있고 오른쪽에는 시원하고 맑은 물 양동이가 놓여 있습니다. 건초와 물, 이 둘은 당나귀에게 똑같이 매력적이고 거리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자, 당나귀는 무엇을 먼저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당나귀는 건초를 볼 때는 목이 마를까 걱정하고 물을 볼 때는 배가 고플까 걱정하다가 그 중간 자리에 서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한 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바보 같나요? 하지만 이게 바로 메뉴판 앞에서 10분째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자 전공을 선택하지 못해 휴학을 거듭하는 대학생, 이직이 두려워 맞지 않는 회사에 억지로 다니는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저 건초를 선택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길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A를 선택하는 순간 B, C, D가 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뇌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선택지가 많을수록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아지니 고통은 배가 됩니다.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대학의 잼 실험입니다. 어느 날 연구팀은 마트 시식 코너를 두 군데 차립니다. A 코너에는 무려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화려했죠. B 코너에는 딱 6가지 종류의 잼만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관심, 즉 시식 코너에 멈춰 선 비율은 24가지. 잼이 있는 A 코너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와, 여기 종류 진짜 많다 하면서 몰려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지갑을 열어 잼을 구매한 비율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6가지 잼을 둔 B 코너의 구매율이 A 코너보다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24가지 잼 앞에 선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딸기잼을 사면 블루베리잼이 아쉽고 살구잼을 사면 무화과잼이 아쉬울 거야. 결국 뇌가 과부하에 걸려 몰라, 그냥 안 사 하고 돌아서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말한 선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맥시마이저와 세티스파이저입니다. 결정 장애를 겪는 여러분은 아마 99% 확률로 맥시마이저일 겁니다. 맥시마이저는 모든 선택지를 꼼꼼히 비교해서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신발 하나를 사도 모든 쇼핑몰 가격을 비교하고 리뷰를 10페이지까지 읽어야 직성이 풀리죠. 이들은 늘 불안합니다.
어딘가에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반면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대부분 세티스파이저입니다. 이들은 최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당히 괜찮은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5만 원 이하의 디자인이 깔끔하면 산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신발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구매합니다.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검색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인생의 행복도는 누가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세티스파이저입니다. 맥시마이저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선택 후에도 다른 걸 살 걸 그랬나 하며 후회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지긋지긋한 결정 장애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되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최고가 아니라 기준을 선택하세요.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완벽한 직장,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점심 메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세요. 점심 메뉴? 10분 안에 나오고 10,000원 이하인 것. 이직할 회사? 연봉은 지금보다 높고 출퇴근 1시간 이내인 곳. 이 기준에 들어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기준을 통과한 것들 사이의 차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메타 결정을 활용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똑같은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만 입었는지 아시나요? 마크 저커버그는 왜 회색 티셔츠만 입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회사의 결정을 내릴 때 뇌가 지쳐버린다는 것을요. 사소한 결정은 규칙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운동은 퇴근 직후에 간다. 이렇게 사소한 결정을 자동화하면 진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쓸 에너지가 비축됩니다. 셋째, 동전 던지기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세요.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 도저히 못 고르겠다면 동전을 던지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앞면은 유학 가기, 뒷면은 취업하기. 동전을 던져 공중에 뜬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들릴 겁니다. 제발 앞면 나와라. 제발. 네, 동전이 땅에 떨어져서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전이 공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본심입니다.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이 자꾸 핑계를 대며 막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틀린 길로 갈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애초에 정해진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어때요? 이 집은 짬뽕이 낫네라는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실패한 결정이 아니라 정보를 얻은 결정인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선택한 이후의 태도입니다. A라는 길을 선택했다면 뒤에 남겨진 B라는 길을 쳐다보며 후회하는 대신 내가 선택한 어라는 길이 정답이 되도록 미친 듯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삶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선택지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결국 움직이는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